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뒤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손을 잡지 않았다면 정말 악몽일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랩 주식 폭락할 겁니다. 또 국민의당도 선거 패배로 참담한 지경에 이를 테고 그를 돕던 많은 사람들도 정치적 명운이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손을 잡음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탄생했고 안철수는 인수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방금 전 주식시장이 마감됐는데 안철수가 최대 주주인 안랩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지난 대통령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이 약 2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안랩 주식 가격은 제 기억에는 한 1,700억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주식 가격이라는 게 원래 이 유동성이 심합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의 이 안랩 주식은 굉장히 휘청거렸습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랬는데 인수위원장이 되고 총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백지 신탁을 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철수의 경영권을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안철수의 안랩 주가 지금 이 워킹데이 5날 5일 동안 거의 100% 넘게 올랐습니다. 자, 방금 전 안랩 주가가 어제 대비 29.93% 폭등한 17만 5,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3일 기록한 역대 장중 최고가 16만 7,200원. 이때 역시 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때입니다. 그때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대선 전 오르락 내리락 했던 안랩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는 안철수 초대 국무총리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자, 이 최근 5거래일 상승률이 100.91%,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는 팔고 있고 외국인이 대거 매집한 것도 특징입니다. 1년 전 18%대였던 외국인 보유 비율이 현재는 27%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안 위원장, 안랩 지분의 1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날 기준 보유주택 주식 가격이 무려 3,270억 원에 이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선 당시에 1,700억 정도였다면 지금 거의 1,500억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차익을 챙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차원은 다르지만 사실상 이 짧은 기간에 인수위원장이 되고 난 뒤 무려 1,500억 원 이상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는 이번에 선택이 정말 주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총리를 맡게 되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식 매각을 위탁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물이 최대 주주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17일 정권사인 JP모건 시큐리티스가 안랩 주식 5.38%, 53만 8,878주를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다고 공시한 데 이어서 18일에는 한 외국인 투자자의 단일 계좌에서 안랩 116만 9,606주 11.68%를 순매수하는 등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모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돈방석에 앉은 셈입니다. 자, 이와 별도로 지금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뒤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 사무총장, 부총장 수준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양측이 지금 이견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바로 안철수 대표를 만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걸었고 안철수 대표도 오케이, 뭐 곧 만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있는 지방선거 공관위에 이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도 지금 있습니다만 국민의당 몫으로 2명이 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김건태 청년 최고위원, 한 명은 윤영희 부대변인. 아마도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 이 여성목 1명, 청년목 1명을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내정하기로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이것도 끝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칠 겁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안철수를 둘러싼 일들은 착착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권성동 의원이 묘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국무총리 하기에는 역대 그런 경우가 있었나? 이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 인수위원장을 맡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무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권성동 의원의 개인 생각 같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약 국무총리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은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부담이 큽니다. 일단 인사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거부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지만 총리는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랩이라는 이 대주주 자격을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 포기하는, 잠시라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실속이 있다. 그리고 뭐 요즘 코로나 뭐 대책 발표하는 걸 보면 자기 적성에도 맞는다. 자,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은 단일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총리설까지 나오면서 안랩 주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의 이 당대당 통합 논의도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시간 끌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가 빨리 만나서 이 톱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합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철수 위원장 돈 1,50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